상승세의 기운인지 하락세의 기운인지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이동이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앞으로 알 수 없는 뿌연 상태다,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될 것인가.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는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샤넬, 디올, 구찌,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셀린느, 로에베까지 이 걸출한 럭셔리 브랜드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전면 교체가 됐거든요. 이게 얼만큼 큰 사건이냐면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에이티브한 디렉팅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는 디자이너도 맞는데 넘어서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 맞춰서 브랜드의 미래의 지향점까지도 간파해야 되는 굉장히 역할이 큰 자리예요. 누가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데 이게 상승세를 탈지 보합을 할지 하락세로 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 CD 자리가 이 브랜드에서 이 사람이 나가면 저 브랜드에서 이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여기로 가고 사슬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는데 꼭 이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 분명한 이유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찾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샤넬은 버지니 비아르가 한 5년 정도 CD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티유 블라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나가고 들어온 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먼저 이 버지니 비아르라는 인물, 36년 동안 샤넬에서 일한 샤넬의 산증인 같은 존재예요. 그 전에 칼 라거펠트가 샤넬의 디렉터였는데 사실 칼 라거펠트는 종신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디렉터라는 자리였는데 2019년도에 칼 라거펠트가 사망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칼 라거펠트의 DNA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이 버지니 비아르가 CD 자리에 오르게 되고 5년 정도를 잘 해왔어요. 이분이 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2022년도에 나왔던 샤넬 2200 있잖아요. 이게 샤넬의 화려하고 럭셔리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 되게 신선했거든요. 이게 버지니 비아르의 스타일이에요. 칼 라거펠트는 디자인 혁신자라면 이 버지니 비아르는 실용적 디자인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인데 사실 그 전에 샤넬 1900 2019년도에 나왔던 이 푹신푹신한 쉐입의 이 가방도 칼 라거펠트의 마지막 유작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버지니 비아르와의 디자인 협력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버지니 비아르가 글로벌 앰버서더 제니에 대한 애정도 되게 드러냈는데 제니가 이 파리에서 공연할 때 이 옷을 버지니 비아르가 커스텀을 직접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잘 이끌어온 인물인데 가는 분보다 들어올 분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까지 보테가 베네타를 이끌었던 마티유 블라지입니다. 셀린 피비팔로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고 보테가 베네타에서 2022년부터 브랜드를 이끌어왔던 인물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테가 베네타가 다니엘리가 있을 때 카세트백 기억나시죠?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롱첼시 부츠, 약간 장인 느낌의 명품 브랜드였던 보테가 베네타를 핫한 브랜드로 만든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3년 정도 있다가 나가면서 마티유 블라지가 그 이후부터 조용히 성장시킨 인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보테가 베네타에서 했던 작업들을 보면 일단 안디아모백, 이게 보테가 베네타의 이 인테리아치아토의 기법을 활용하면서 저 체인을 엮어서 이렇게 벨트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변형한 거를 딱 보면 아,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잘 살리면서 새로운 디자인 모나지 않게 잘 접목시키는 약간 요거 가방이 그의 어떤 스타일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아이템도 있는데 이것도 옷이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가죽이거든요. 여러분 가죽에다가 데님 프린트를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실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CD가 바뀌면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인테리어를 전체 바꾸는데 마티유 블라지가 오고 나서 보테가 베네타 매장이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파리 12 에비뉴 몽테뉴에 있는 보테가 베네타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편안하면서도 좀 힘이 느껴지는 공간? 조용하고 강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 그 느낌이 좀 살아있는 매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샤넬에 지금 딱 필요한 이유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이 샤넬은 헤리티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강하고 조용하게 샤넬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용한 혁신?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샤넬의 CD 자리에 물망에 오른 인물이 뭐 에디 슬리먼, 자크미스, 존 갈리아노, 피비팔로 정말 어마어마한 디자이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아니라 조용한 강한 마티유 블라지가 샤넬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테가 베네타에서 마티유 블라지가 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기대되는데 루이스 트로터가 오게 됩니다. 이 루이스 트로터는 어떤 인물이냐면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한 장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에 FW 시즌이었는데 라코스테가 충격적인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이거 라코스테 맞아? 이렇게 예쁘다고? 이거 모두를 놀라게 한 쇼가 있었어요. 그게 이분의 터치였어요. 라코스테가 좀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 브랜드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 패션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거는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라코스테를 몇 년간 잘 이끌어 오시다가 입소문이 났으니까 까르뱅에서 콜이 옵니다. 까르뱅이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CD가 없이 공석으로 진짜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까르뱅 24 SS 시즌부터 갔는데 그때도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FW 시즌에서 보여줬던 이 까르뱅의 정체성이 될 것 같아요. 세련미가 있고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여성복? 미친 듯이 세련됐죠. 저는 이때 이후부터는 까르뱅 쇼를 트렌드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번 찾아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브랜드 DNA를 적당히 살리면서 완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루이스 트로터인데 이 보테가 베네타를 가면 조용하게 운영해왔던 이 마티유 블라지의 보테가 베네타하고는 다른 다니엘리가 일으켰던 혁신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전 너무너무 또 기대하는 중이에요. 다음 구찌입니다. 이 구찌는 제가 리스트를 보면서 거기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변경되는 건으로 가장 바이럴이 많이 되고 가장 좀 시끌시끌했던 브랜드예요. 이 뎀나 바잘리아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이 뎀나는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마르지엘라 뭔가 해체주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루이비통이었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에서는 오래 일을 못했어요. 여기 나랑 안 맞다. 그 다음이 동생이랑 같이 베트멍을 창립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다소 강하기도 한데 이 스트릿 문화를 하이 패션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베트멍을 완전 성공시키고 나서 이 발렌시아가를 1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이 뎀나가 5년 만에 발렌시아가를 4배 성장시킨 인물이에요. 좀 과한 것도 잘하는데 사실은 돈 되는 것도 잘하는 상업적인 거가 받쳐주지 않으면 브랜드는 결국에는 외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CD를. 근데 영리하게 재밌는 걸 잘해서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를 명품 하우스의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패셔너블한 브랜드 하나로 만들어낸 인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힙한 명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템들 보면 약간 패션기를 바꿔버린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트리플 S 때문에 어글리 슈즈라는 패션이 생겼어요. 이거 히트치고 나서 이 명품 브랜드조차도 다 어글리 슈즈를 쏟아낼 정도로 일반 브랜드들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피드러너, 이 신발도 약간 삭스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니트처럼 짠 것처럼 되어 있고 이 신발 저 처음 봤을 때 저도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듯 안 신은 듯 양말 신듯이 신발을 신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낸 장본인 또 바로 뎀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파파라치 컷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저 이거 봤을 때도 와, 뭐 발상이 지금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사실 그때는 브랜드 캠페인인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연출할 수 있는 완전 이제 천재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상업적인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뎀나가 오기 전에 모터사이클 백이라든지 발렌시아가를 이끌고 있는 하드캐리하는 가방들이 있었는데 뎀나가 만들어낸 게 아워글래스. 이런 거 보면 또 여러분 너무 디자인 수려하잖아요. 선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르카골 가장 최근에 있었던 로데오까지 이 뎀나의 아이템들은 가방은 상업적으로 잘하고 근데 이 뎀나가 상업적인 거 말고 약간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장난 이면에는 소비 문화를 좀 비판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있기는 한데 이케아 백으로 논란이 됐던 요 파란 가방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말 많았거든요. 감자칩 레이즈.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던지고 싶은 메시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오늘 되게 좀 데디핏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오버핏 더하기 오버핏 이 데디핏이 패션일 수 있다 정립을 시킨 사람이 전 뎀나라고 보는데 베트멍부터 쭉 이어져 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보면 다 새로워요. 디자인을 약간 가지고 노는 천재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신발 보면 이게 뭐냐면 사이즈 감에서 말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리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장화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서 보고 쉐입이 예뻐서 발렌시아가 신발 시켰는데 이만한 신발이 온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반품한 경험이 있거든요. 적당한 거 안 하더라고요. 그냥 확 지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르는 인물이 구찌 지금 매출도 안 좋은데 와서 될 일이냐. 이것 때문에 구찌에 댐나가 오는 거를 반대하는 케링그룹의 주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패션계에서는 댐나가 아니 이것도 잘할걸? 저는 완전 응원하고 있거든요. 9월, 10월 이렇게 쇼를 처음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첫 번째로는 평가를 잘 못 받는 것 같고 두 번째 정도 됐을 때 상승세의 기운인지 하락세의 기운인지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앞을 알 수 없는 뿌연 상태다,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구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댐나가 빠진 발렌시아가 그 자리에 누가 와? 그 자리도 진짜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올지가 너무 궁금하고 비슷한 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번 인사가 진짜 파격적인 게 피에르 파울라 피촐리가 오게 되는데 이 피촐리는 어디 출신이냐면 발렌티노 출신이에요. 발렌티노랑 발렌시아가 완전 분위기 다르잖아요. 이런 인사가 이유가 있을 거다. 자,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피촐리는 발렌티노에서 25년간 일을 한 인물이고 액세서리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이 발렌티노 오기 전에 있었던 브랜드가 브루넬로 쿠치넬리에서 인턴을 하고 펜디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여러분 브루넬로 쿠치넬리, 펜디, 발렌티노랑 발렌시아가는 정말 아예 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발렌티노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흥하게 됐던 게 바로 이 락스터드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여자들은 락스터드 뭐 신발이든 가방이든 정말 인기가 많았고 브랜드 자체를 젊은 느낌으로 확 올린 인물이에요. 남성복 같은 경우는 까메플라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보면 까메플라주인데 형광 시리즈 넣고 컬러 베리에이션 많이 하고 남자분들 중에서 나 옷 좀 좋아한다 하면 발렌티노 다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든 게 바로 이 피촐리거든요. 그래서 이 피촐리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강한 것도 잘했다가 굿들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의 옷띠 굿들은 브랜드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냥 그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난이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쭉 하는 브랜드가 사실 이제 손에 꼽히거든요. 근데 이 발렌티노에서 이 피촐리가 너무 굿들을 잘하니까 전 세계 셀럽들이 발렌티노가 드레스 맛집 화제된 드레스가 꽤 많은데 맥갈라에서 리안나가 임신한 상태에서 장미로 가리고 나타났다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압도되는 드레스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젠다이아의 이 옐로우 드레스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게 아마 오스카 때 입었던 건데 이것도 피촐리 발렌티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FW 시즌에 발렌티노 컬렉션이 올 블랙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블랙의 1부터 100까지를 다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도 좀 능한 인물인데 생각보다 강하고 돈 되는 것도 잘하고 발렌시아가 굿띠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굿띠르도 잘하고 퍼포먼스력까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올까 했던 발렌시아가의 피촐리가 가게 됩니다. 피촐리의 발렌시아가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중. 자, 이제 드디어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좋아하는 조나단 앤더슨, 로에베에 있던 인물이고 이 로에베에서 11년간 일을 했어요. 이제 로에베를 떠나고 디올로 가게 됐는데 2026년 디올 맨즈웨어 컬렉션에서 이미 선여작을 했어요. 일단 이 조나단 앤더슨이 어떤 인물이냐면 댐나도 천재인데 조나단 앤더슨도 너무 천재란 얘기를 듣는 분이거든요. 로에베는 스페인의 가죽 수공예로 시작한 브랜드였는데 명품 브랜드로는 있지만 사실 입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조나단 앤더슨이 로에베를 오고 나서 2014년도부터 거의 나오기 전까지 10배 정도 성장시켰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로에베란 브랜드의 인지도? 로에베 모르는 분 없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낸 분이 바로 조나단 앤더슨입니다. 이거 조나단 앤더슨의 작품. 이 가방이 지금 거의 하드캐리하고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 해먹백.
그리고 이 스튜디오 지브리랑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시고 로에베가 성장하려면 판매가 좋아야 되잖아요. 상업적인 거 되게 잘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옷은 굉장히 정갈하고 완전 하이 퀄리티인데 입을 만한 옷들도 잘하고 특히나 이제 이 패딩 완전 히트 쳤거든요. 셀럽도 다 입었었잖아요. 완전 재밌는 이제 쇼에서 볼거리, 구조적인 것도 잘하고 그리고 기발한 거. 이게 꽃인지 옷인지 이것도 여러분 이게 니트예요. 픽셀로 마치 그려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자동차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타고 서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드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도 하고 브랜드 성장도 잘 시키고 쇼맨십도 좋고 그리고 조나단 앤더슨이 로에베 있으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예술가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로에베 공예재단 설립을 했을 거예요. 예술가와의 협업이나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활발히 했다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옷도 잘했지, 로에베도 키웠지,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모자래요. 그래서 처음에 조나단 앤더슨이 디올 맨즈의 CD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디올이 여성복을 맡고 있던 이 마리아 그라치아 키우리가 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까지 LVMH 아르노 회장이 여성복까지 이거 되게 파격 인사래요. 파격인 것 같아. 이 디올이랑 큰 브랜드의 꾸트르부터 리조트부터 맨즈 레디투웨어랑 여성복까지도 다 지게 된 게 이 조나단 앤더슨입니다. 먼저 나왔던 맨즈웨어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디올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오마주한 디자인들이 좀 많았고 거기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오프닝 착장이거든요. 이 플리츠 버뮤다가 1949년에 이 디올의 사이클론 드레스가 있어요. 이 보면 이 겹겹이 막 되어 있는 요거를 오마주해서 요 바지들을 이제 몇 개의 착장으로 좀 보여주는데 이건 사실 퍼포먼스잖아요. 디올의 이런 것들을 잘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나단이 이 바스키아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이 모델 보니까 저 순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이 모델 오디션 볼 때 바스키아 느낌 나는 인물을 찾았나? 그 생각은 좀 했거든요. 헤어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게 연출을 해서 이 스타일이 있고 이 바스키아가 이 셔츠 한쪽을 언발하게 연출한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을 오마주해요. 그래서 모델들이 한쪽은 좀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디올쇼에 리안나랑 에이셉 라키가 같이 왔는데 에이셉 라키 옷차림도 디올쇼에서 있던 요 언밸런스 요거였습니다. 저는 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니트에서 여기서 단작에서 어깨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요렇게 한 니트도 있었고 이 조나단 앤더슨이 팔릴만한 것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왠지웨어긴 했지만 이 가방들 되겠다 싶은 거, 하드캐리 하겠다 싶은 거. 여기서 보면 버클을 CD로 풀잖아요. CD 로고.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죠, 이런 거. 이렇게 데일리백으로 할 것 같은 거랑 이런 넥타이에서 디올을 여기서 딱 보여주는 요게 선물하기 좋은 이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고 신발에서도 보면 요거 하이터 요거 되게 예쁩니다. 로퍼, 스니커즈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해서 사실 평가가 대부분은 호 쪽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복을 이제 나오면 조금 더 알게 되겠죠? 화이팅! 저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로에베에 누가 오느냐? 이 자리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요. 조나단 앤더슨이 10배를 키워놨으니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이 자리에. 근데 되게 의외의 인사인 것 같거든요. 누가 오냐면 프로엔자 스쿨러의 창립자들이에요. 잭 맥컬러와 라사로 에르난데스 이 디자이너 듀오가 같이 이제 또 로에베로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프로엔자 스쿨러란 브랜드는 DNA가 뉴욕이잖아요. 완전 뉴요커 패션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창립까지 했으면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가 정말 이까지일 것 같은데 2002년에 만들어서 2003년부터 쇼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의 교체 없이 이 두 분이 계속 이끌어 왔었어요. 이 프로엔자 스쿨러를. 그리고 이제 로에베로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되지? 했는데 LVMH의 델핀 아르노와 시드니 톨레다노랑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좀 쌓아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친하다 보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프로엔자 스쿨러라는 브랜드가 재밌는 변화들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한 도전도 할 수 있고 DNA도 잘 가지고 올 수 있고 꾸준하게 이끌어 올 수 있는 인물, 그게 로에베를 10년 동안 지켜온 어떤 조나단 앤더슨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두 분이 적임자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린느
여러분 이 셀린느는 PB파일로에서 에디 슬리먼에서 이제 그 다음 넥스트가 마이클 라이더가 오게 되거든요. 이 마이클 라이더는 어떤 인물이냐면 셀린은 이제 기성복팀에서 10년간 일을 했던 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폴로 랄프 로렌에서 디렉터 일을 하다가 셀린으로 발탁이 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 재밌어서 찾아놨는데 마이클 라이더 너무 멋있죠. 되게 세련되고. 근데 폴로 랄프 로렌 당시에 그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폴로 랄프 로렌 같지 않아요. 사람이 어느 브랜드에 가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셀린느에선 다시 이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은 느낌인데 근데 지금 이 마이클 라이더의 셀린느도 되게 빠르게 26 SS 컬렉션을 한 상태거든요. 평가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PB파일로의 고급미와 에디 슬리번이 잘했던 아이코닉한 좀 상업성? 믹스가 잘 되었다. 는 평가가 있었는데 저도 눈에 띄게 우와 예쁘다 하는 스타일들 되게 많았거든요. 올드 셀린이 생각난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스타일들은 바로 이제 이런 스타일들입니다. 테일러링 좋고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일하는 세련된 여성 이런 느낌의 룩들도 있었고 스키니 룩을 또 여러 개 많이 보여줬는데 되게 과감하거든요. 지금 스키니로 이런 스타일을 여러 개 푼다는 게. 근데 어떤 한 브랜드가 완전 상승세로 올라가게 되면 패션계 전반적인 무드가 바뀌거든요. 미우미우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것처럼. 근데 지금 뭐를 바꾸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보이게 연출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스키니 팬츠가 그렇고 그리고 슬라우치 아래로 모아지는 요 바지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유행 바지핏 3가지에 들어갔던 다양한 스타일들로 데님도 있고 슬랙스도 있고 슬라우치 핏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또 퍼포먼스 보여준 게 요 스카프들이거든요. 완전 눈에 띄게 빨강, 파랑 이 스카프 패션을 특히 목에 두르는 스카프 패션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브랜드의 매출을 좀 지탱해 주는 게 가방인데 가방도 셀린의 트리ум프를 활용한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빅백들 잘 될 것 같은 가방 스타일들도 다양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셀린은 에디 슬리먼이 가고 나서 보합 아니면 이슈몰이는 이제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막 이슈몰이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아직은 애매하다. 여러분 오늘 좀 재밌었나요? 이 패션계에서 그냥 돌아가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상식 정도로 가볍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근데 또 뭔가 확 바뀌었을 때 맞다 나 저거 들었는데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전 또 다음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